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기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미가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제 무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무토 다음으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기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긴 하지만 기토는 양토가 아니라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그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양의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양이라고 하면, 음은 그에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낮은 것이죠. 그 산도 마찬가지로 높은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은 또 그만큼 낮은 골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으로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높고 넓은 그런 땅, 높고 넓은 토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 음토인 기토는 높고 넓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흙, 작은 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논밭 같은 개념이죠. 논밭은 굉장히 큰 개념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밭, 이것이 물론 이제 넓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산과 같다 했잖아요. 백두산 같은 거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내지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산하고 놓고 봤을 때, 뭐 작은 논밭 같은 경우는 텃밭과 같은 것이죠. 텃밭. 또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무토 같은 경우에는 산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넓은 평원 같은 거죠. 그냥 우리나라 한반도만한 넓은 평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몽골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넓은 굉장한 평원 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달려도 그냥 밀밭, 하루 종일 달렸는데 그냥 옥수수밭, 이런 데는 진짜 넓잖아요. 우리는 부산서 서울까지 왕복할 때 대략적으로 편도로 한 450km 정도 되죠. 그러면 한 4-5시간만 가도 그냥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미국 같은 데서 하루 종일 24시간을 달려도 계속 무한한 밀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논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큰 개념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마른 땅, 건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가 좀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데, 용도 면에서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치용해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러한 용도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간목하고 개수하고 내지는 병화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을 치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치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치용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간목, 개수, 병화를 치용했을 때는 환상의 드림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배합이 되더라고 하면 드림팀은 아니더라도 조금 국세는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것이고요. 기토 같은 경우는 무토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산이라든가 넓은 평원, 광야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은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죠. 작은 땅에다 큰 나무 심어버리면 작은 흙이 어떻게 돼요? 다 산토가 되고 박토가 되기 때문에, 기토는 간목을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기토는 오로지 작은 물과 따뜻한 햇볕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화초가 심어져 있는, 기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바로 기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꽃씨를 심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적당량의 물을 잘 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만 이렇게 잘 비춰주면 된다라고 보시는데, 지금이 해월이네. 여러분들 화초 집안에서 난초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화분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밖에다 내놓으면 그 화초가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비가 아니고 겨울이니까 눈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화초가 얼어 죽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토가 해월이 태어났을 때, 자, 해월은 이제 넘어 살펴보도록 하죠. 해월 같은 경우는 겨울입니다. 겨울. 그래서 제가 맹동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동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엄동설악, 매우 춥고 눈 내리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때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는 더군다나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흙이기 때문에 금방 얼게 되죠. 땅은 얼게 되면은 뭐예요? 땅 속에서 사는 미생물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겉에 있는 땅은 그렇다 치더라도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곳에는 온기가 있기 때문에 또 미생물들이 사는데, 이게 너무 춥다 보면 한기가 땅속 깊은 데까지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기생충이 아니죠. 여러 가지 달팽이라든가 지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겨울, 이렇게 해월, 자월, 축월에 다 마찬가지예요. 해자, 축월이 다 겨울이죠.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해자, 축월이 하나의 명사인 줄 아는데, 해월, 자월, 축월을 갖다가 제가 묶어서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거고요. 인묘, 진월, 사오미월, 그 다음에 신유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월도 겨울이고요. 자월도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도 겨울인데, 해월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맹동이라든가 아니면 초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월 같은 경우는 중동,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중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겨울이기 때문에 모동이라든가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이죠. 점을 못자 내지는 끝 개자를 써서 이렇게 모동이라고, 이렇게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동 맹동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동 내지는 맹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축월은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다. 개동자 한자가 틀렸죠. 자, 개동을 끝개자에다가 겨울동자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해자, 축월은 일단은 겁나게 억수로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갑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날아가는 까마귀, 날아가는 까치가 다 얼어서 동사할 정도로 매우 추운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냥 겨울에 해자, 축월이 춥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이렇게 기후, 이렇게 좀 따뜻한 이런 기후 생각하지 마시고, 남극 있잖아요. 남극, 굉장히 춥습니다. 북극, 물론 이제 온난화가 돼서 남극도 북극도 조금씩 따뜻해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추울 때는 영하 50도, 60도 밑으로 툭툭 떨어집니다. 이런 때는. 그래서 해자, 축월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한민국 겨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거기서 흰 백곰 이렇게 사는 거, 그 다음에 황제 펭귄이 알을 까는 거. 황제 펭귄이 남극 대륙에서 이제 알을 하면, 수컷은 알을 품고 암컷이 나가서 물고기를 먹어서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이제 먹여 살리긴 하는데, 알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펭귄이 약간 새끼를 키우는 게 좀 서툴르죠. 그거 딱 발등에서 떨어지는 순간 단 몇 초 만에 알이 얼어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대략 난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춥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꼭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해월, 자월, 축월 매우 춥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사주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추우면 뭐가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북극에다 여러분 난초, 화분 갖다 북극 갖다 놨다고 생각하면 가다가 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얼어 죽겠죠.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화는 병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충분히 해동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월, 그 다음에 이제 해월 같은 경우는 수왕절이라 했죠. 수가 너무 왕한 반면에, 어저께 무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는 해월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돼요. 토는 약합니다. 그래서 해월의 무토, 해월의 기토는 일간은 약하고 수가 왕하죠. 수가 겨울에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돼요? 기온은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하고 똑같아요. 일단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없으면
땅이 얼어서 쓸 수가 없겠고요. 땅만 얼는 게 아니라 물도 얼겠죠. 모두가. 자, 얼음. 저기 뭐예요? 그 얼음 천국이 되다 보면 거기서 모든 만물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죠. 물론 이 화가 지지로 4화라든가 5화 같은 것에 의해서 뿌리가 충분히 있어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화가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에서 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월의 병화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4화라든가 지지로 4화, 지지로 5화 같은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죠. 내지는 인목 같은 것이 있어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 외에 뭐 술토라든가 미토는 통근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약한 통근처가 되기 때문에 지지로 4화, 5화 내지는 간목 내지는 천간으로 지지로 인목, 천간으로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해월은 토도 약하지만 뭐예요? 화도 같이 약하기 때문에 화가 충분히 살아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한 두세 점 있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4, 5, 미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해자축월의 겨울에는 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너무 많아서 땅이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급선 인성인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인성 중에서도 편인인 정화보다는 정인인 병화가 있는 것이 좋고 병화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줘야 돼.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기토를 해동하게 되고 기토가 해동이 되어야지만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가 해월에 임수라든가 개수가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절대적으로 수가 투출하는 것은 나쁜 것이 되죠. 수가 있으면 재성이 많으니까 선생님 돈을 많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월에 수가 원체 왕합니다. 월령에 있는 수만 가지고도 기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을 했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토 입장에서 정제가 해당이 되는데 정제의 뿌리를 든 월지의 뿌리를 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정제격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정제가 하는 이 뭐예요? 병화를 갖다가 수국화해서 파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수든 개수든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목병화로서 배합을 맞추고 만약에 사주가 해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수가 많다라고 하면 반드시 무토로서 수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은 음토인 기토가 월지에서 양수인 해수를 만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죠. 어저께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대 양이 되기 때문에 편제라고 했지만 오늘은 기토가 음토가 되고 해수는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정제격이 되죠. 그러나 역시나 무토가 해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기토도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재다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재다 신약 내지는 신약 재다 신약 제왕한 사주가 되죠.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재성을 감당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어서 만약에 신왕 제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거부의 사주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일간이 약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밥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밥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다 많이 담을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다고 하면 많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이렇게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재다신약하기 때문에 무토와 마찬가지로 인성인 화가 있어서 일간을 돕거나 비견겁제가 있어서 기토를 돕는 것이 필요한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화가 된다라고 했고 비견겁제는 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 어저께 말씀드렸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있으면 뭘 주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10,000원짜리는 조금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5,000원이요 하는 사람,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둘 다 주세요 하는 사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기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인 화와 토가 다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일단 화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월령 자체가 겨울이기 때문에 화가 없는 토는 얼어있는 동토가 될 수밖에 없죠. 동토가 되면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시골 가면은 비닐하우스를 해요. 그래서 하우스 작물을 하는 거, 비닐하우스 작물을 이렇게 키우는데 비닐하우스 자체가 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성. 딱 비닐하우스를 치면 그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비닐하우스를 2겹, 3겹 치면 더 따뜻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화가 두 개, 3개 생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겨울에 여러분들 텃밭에 겨울에라도 작물을 재배하려면 하우스를 치고, 그 다음에 조금 크게 친 데는 난방을 또 하죠. 별도로 난로를 펴가지고 연탄 난로라든가 펴서 그 안에다 따뜻한 온기를 갖다 푹 돋아주게 되면 그 안에서 상추, 고추 다 재배할 수가 있죠. 옛날 같은 경우 70년대, 80년대는 겨울 되면 농사를 못 졌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데 요즘은 이제 원체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난방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서 화를 보게 되면 마치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데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라면 역시나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인성인 화를 고르는 것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보고 화가 약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화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오늘 명식은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수. 그래서 정제, 편제, 정편제 혼잡으로 본다 안 본다?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제다신약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해월에 안 그래도 추운데 자수를 보게 되면 기온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월에 기본적으로 평균 온도, 예를 들면 영하 한 20도 되는데 자수가 한 점 더 있으면 영하 40도, 50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임계수가 또 투출하게 되면 영하 70도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겨울 생각하지 마시고 저 남극, 북극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가 투출되는 건 좋다 나쁘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 그 다음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상관이지만 이 상관이 수를 생하니까 상관생제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일간이 일단 상관도 재성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상관도 있고 재성도 있어서 이거 상관생제하니까 똑똑하고 돈 잘 벌겠네가 아니라 그 똑똑이 어떤 똑똑? 헛똑똑이죠. 헛똑똑. 이상하게 안 좋은 쪽에만 투자를 하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월간에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를 생해 주는데 병화가 아니죠. 공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겠고요. 또 정화가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 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화는 있어도 무용지물인데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 기미 일주에다가 미중 정화가 있으니까 월간에 정화가 통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오화라든가 사화가 있으면 차라리 낫지만 미중 정화는 그렇게 용도가 없는데 이거는 매우 한습한 겁니다. 매우. 자, 다시 한번 강조. 이 사주는 매우 한습한 사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미토를 봤기 때문에 일간이 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더 이상 기토는 왕할 필요는 없지만 이 해월에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차가워져 있는 동토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시에서 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 화를 볼 수 있는 생시를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화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서 추운데 연지의 자수, 경금이 다시 수를 생하기 때문에 매우 한습하죠. 네, 그냥 제가 매우 한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지금 남극 대륙에 영하 50도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생각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정화 가지고는 이거는 이 얼어있는 국세를 갖다가 따뜻하게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이 정화가 뿌리가 매우 극히 약한 핫팩이 있는데 핫팩이 지금 온도가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온도가 이제 20도 30도 정도밖에 되죠. 우리가 체온보다 높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핫팩이 한 40도 정도 된다라고 하고 계속 온도가 식어 있다, 이게 핫팩이죠. 지금 뿌리도 약하니까 좀 있으면 이 정화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화를 봐야 된다. 자, 화를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병인시, 정묘시, 기사시, 경호시, 이렇게 화를 볼 수 있는 생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갑자, 을축시, 충미충이 되죠. 을축식은. 그래서 토는 왕해지지만 조가 절대 안 되고요. 임신, 기유시 만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인시 같은 거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 이 정화가 여기에 뿌리를 미약하게 뒀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정화가 여기는
충분히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 간목이 있기 때문에 병화도 정화도 세력이 있어. 이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온기를 만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생님, 화가 두 개에다가 목까지 있으니까 화가 왕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월령의 힘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자, 월령의 힘은 만약에 화가 두세 점 있어도 제가 부족하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병인을 받다 하더라도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조금 더 온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병인시에 비하면 정묘시는 국세가 더 떨어지죠. 이 묘목, 해묘미 목국을 이루긴 합니다. 묘시가 되면 사마 해묘미 목국을 형성을 하지만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화를 갖다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목다화식, 목다화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금이 있어서 좀 약간 목을 억제하는 그런 힘은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많이 약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왕이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택하는 것이 더 좋을성 싶고요. 기사시 같으면은 화가 연간 있는 정화가 있지만 그래도 지지는 사화 가지고 이거 조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화가 투출하는 것만 못하고요. 어떤 분들 미토하고 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협록이라고 하죠. 협록이라고 해서 저기 사하고 미 사이에 오화가 이렇게 끼어서 들어온다라고 해서 협록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협록까지는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글자만 잘 보셔도 되고, 협록까지 보시는 것은 모르겠어요. 뭐 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사해상충 되는 것으로서 또 좋지 않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해상충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사화로서 기토의 뿌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기토가 사화하고 미토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중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사중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 더 괜찮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역시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자,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투출하는 것은 역시나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지만 오미합파에서 화가 살아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 네 가지 생시 중에서 어떤 걸 고르라고 하면 저는 병인시를 먼저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병인시가 안 된다고 하면 기사시도 나쁘지 않다. 정묘시는 좀 약하고요. 경호시도 마찬가지로 오미아파 안다 하더라도 역시나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국세가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신시가 되면 이거는 뭐냐면 해월에 자수까지 봤죠. 그 다음에 신금, 이거는 왕수예요. 이거는 반드시, 제가 이거는 10중8구도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뭐예요? 사수 동류 돼서 기토가 쓸려 내려갑니다. 선생님, 미토가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요? 해월의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고 연의 자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쉬운 말로 텃밭 있는데 옆에 큰 너울이, 바닷가에서 너울이 쓸려가지고 텃밭 다 뭉갠 거 똑같습니다. 자, 개우시도 마찬가지죠. 개우시 같은 경우에는 사수동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겨울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개수가 있으면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임신 개우시, 을해시, 갑자시 이렇게 걸러시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근데 무조건 어느 생시든 간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